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주는 이지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월세를 살기 위해 내는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지 못한 분들은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만기일시 상환 등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낯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 상환 원금을 계산하고 월별 대출 잔액의 이자를 계산하여 월별로 나눈 것입니다. 총 이자가 가장 저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환액이 감소하므로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성향이신 분들은 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상환 부담이 제일 크고 매월 상환액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총 이자와 총 원금을 더한 것을 대출 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선호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보통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상환하셨습니다. 표의 오른쪽에 있는 만기일시 상환은 주로 신용대출에서 취급을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그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주담대를 실행해도 DSR이 아닌 DTI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당 방법은 정책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음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체증식 분할 상환은 꼭 집중하여 2번, 3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은 초기 상환액을 극도로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금 5억, 연이율 5%, 30년 만기, 거치는 없다고 가정하여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표는 각 상환 방식별 월 원금 상환액, 월 이자 상환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 큰 표의 하단 숫자를 보시면 133회에서 139회 차를 상환하는 시기까지 체증식 분할 상환의 월별 상환액인 초록색 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한 달이고 133에서 139회면 대략 11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한 11년 정도까지는 체증식 분할 상환의 월 상환액이 가장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나는 이자를 조금만 내고 싶어.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맞고 나는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면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할래.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단순 거주 목적으로 보기보단 투자와 자산의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이자가 비싸서 체증식을 선택하지 않을래.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은 저기 멀리 던져 놓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시작 시기부터 약 11년간은 월 상환액이 더 적으니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네. 대한민국 가구별 평균 거주 연도가 약 8년이라고 합니다. 평균으로만 봐도 8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면 그동안 낸 월 상환액이 더 적고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출 차주별 상황이나 성향이 다르겠지만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방식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 체증식 분할 상환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 정도에서만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체증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따로 첨부하지 않고
뭐 기사를 찾아보거나 뭐 네이버, 구글, 뭐 유튜브 등에 검색해 보시면은 왜 퇴근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퇴근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동산 계산기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춰 계산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주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